펄감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탄력적으로 잘 나왔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뭐냐면, 원래는 이제 고객님이 C컬 느낌을 원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C컬보다 조금 컬을 강하게 넣습니다. 지금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돌려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고객님들 집에 가서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컬을 살짝만 더 고객님이 집에서 털어서 말렸을 때 자연스러운 C컬 느낌으로 웨이브가 나올 수 있어요. 고객님께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고객님 평소에 그냥 털어서 말린 다음에 에센스만 발라주시면 끝이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만약에 약속이 있거나 뭔가 어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돌려서만 말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털어서 말리는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돌려서 말리는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레인살롱 대표 송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긴 머리 레이어드 컷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펄이 좀 있는 C컬적인 느낌으로 열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 보면 머리에 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제 층을 오늘 얼마나 낼 거냐면 모발에 3분의 1 이상 정도를 내려고 합니다. 층을 하나도 안 내고 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펌을 하거나 뭔가 펌을 할 때 이제 층이 없으면 머리가 늘어지는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펌을 했는데 고객님이 컬이 되게 늘어지고 컬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거의 웬만하면 모발에 층을 내지 않고 웨이브로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웨이브로 넣을 때는 층을 3분의 1 정도 내줘야 조금 안전하게 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층을 한 3분의 1 정도 이상 내서 레이어드 컷을 진행을 한 다음에 열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트를 할 때 항상 형태를 먼저 잡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라인을 잡을 때 라인을 뭐 V자로 잡을 것이냐, 일자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뭐 U자로 잡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층을 3분의 1 정도 이상 된다 했잖아요. 이럴 때는 라인 자체를 보통 U자에서 V자로 가주는 게 가장 예쁩니다. 일자라든지 이제 A자 라인으로 자르게 되면 머리 자체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요. 층을 항상 낼 때는 웬만하면 U자나 V자로 가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객님은 머리를 기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리만 하고요.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머리 자르기 전에 저희가 에이르보 클렌즈 샴푸로 샴푸를 진행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클렌즈 샴푸를 꼭 사용합니다. 탈색할 때도 우리가 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기화 현상이 만약에 심하게 났다 그러면은 에이르보 클렌즈 샴푸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잡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커트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몸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자르는데, 내가 가운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몸이 가운데로 시작을 했다가 몸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커트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인이 아까는 이제 일자에 가까웠는데 약간 이렇게 U자 형태로 바뀌었죠. 부드럽게 좀 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층을 내면 됩니다. 이제 앞머리 자르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이제 가운데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연결할 겁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자르면 돼요. 슬라이싱을 이렇게 오리는 거죠. 부드럽게 라인을 표현할 때 이제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 라인을 잡을 때 귀 반을 기점으로 뒤로 더 넘어가게 해서 라인을 잡지 않습니다. 제가 잡아야 되는 라인은 항상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얼굴이 둥글거나 넓적하거나 큰 사람들은 이 귀 반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얼굴 자체가 굉장히 뭉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귀 반을 기점으로 이 뒤로 넘어가지 않고 이 정도 선으로 라인을 잡아준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이 정말 크거나 뭔가 넓적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라인을 얇게 줄여서 잘라줘도 얼굴 자체를 좀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라인이 잡혔죠. 착착착착착 이렇게 떨어지는 예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라인만 내줘도 이제 얼굴 선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니까 라인 자체가 부드러워졌죠. 층을 아직 안 낸 상태인데도 펄감이 이제 생기면서 좋은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도 자주 묶어요, 평소에? 네.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도 자주 묶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인 자체를 이렇게 예쁘게 연결해주면 머리를 묶었을 때도 사이드뱅 형태로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얼굴형이 되게 좋아요. 이제 여기 있는 이 광자놀이 부분만 잘 보완만 해주면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묶었을 때도 이렇게 사이드뱅 느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층을 낼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탑 부분부터 먼저 낼 거고요. 탑 부분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먼저 자를 겁니다. 골든 포인트 같은 경우는 피벗 섹션을 이용해서 자를 거고, 이 부분은 두상이 수직으로 잡아서 층을 먼저 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연결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커트를 할 때 아래서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층을 보면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좋냐면 쇼컷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먼저 층을 보고 자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층이 얼만큼 났지?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 잘라가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먼저 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커트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쇼컷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놨었는데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 제가 위에서부터 커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머리이기 때문에 층을 얼만큼 냈느냐, 커트 방법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층의 형태 3분의 1 정도 이상을 낼 거다, 그 정도를 내니까 여러분들도 자르실 때 밑에서부터 자르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3분의 1 이상 층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서부터 자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 층을 내서 펌이 들어가면 오늘처럼 머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층을 냈잖아요. 층을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가이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탑 부분에서 지금 가이드를 설정을 해놨죠. 지금 층을 보면 층이 지금 3분의 1 이상 정도 났구나. 저는 보통 펌을 할 때는 층을 무조건 이 이상은 내줘요. 고객님이 이제 저는 무거운 것도 싫고 가벼운 것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 내주고요. 살짝 가볍게 한다 그러면 층을 3분의 1 정도, 정말 가볍게 한다 그러면 층을 이제 3분의 1 이상,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가벼운 느낌의 펌이 나죠. 이 층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든 포인트까지 피벗 섹션으로 레이어로 다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층이 조금씩 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모발의 층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항상 탑 부분에서 골든 포인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부분들은 이제 층을 이제 내는 게 아니라 모발에 좀 가벼움이나 율동감들을 좀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 탑 부분과 골든 포인트 부분까지 층을 낼 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탑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이 면적을 지금 다 자른 상태고요. 살짝 가이드를 나눠준 다음에, 가이드를 뭐 나누는 기준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귀에서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나눠준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는 다 이제 레이어로 가면 되겠죠. 레이어로 잘라주면 이제 커트가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다 자른 거예요. 지금 사이드가 남았잖아요. 지금 사이드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그냥 한 번에 연결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잘랐어요?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잘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연결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커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자르는 습관을 기르면 빠르게 그리고 예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만 연결하면 되겠죠. 제가 위에서부터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층을 보면서 자르게 되면 내가 이미 이 밑에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먹을 일이 절대 없어요. 층을 얼만큼 내야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온다 라고 모를 때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 낸 다음에 밑에 라인과 연결만 해주면 커트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백 부분은 다 자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층이 정확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났죠.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모발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전체적으로 버티컬 라인으로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층에 대한 정확한 라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는 컬이 많이 없었는데 고객님이 이제 펌을 6개월 전에 하셨대요. 6개월 전에 한 정도라면 층을 3분의 1 이상 어느 정도만 내주면 다시 컬이 살아납니다. 고객님이랑 상담할 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 파마 느낌이 지금 괜찮으면 그냥 지금처럼 다니고 다른 걸로 스타일을 변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펌을 무조건 하러 오셔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고객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안해주면 이제 이 고객님과 저와 단골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 부분 다 잘랐고 이제 사이드만 자르면 됩니다. 사이드도 이제 똑같죠. 여기 밑에 가이드 라인과 이 사이만 잘라주면 되겠죠. 그럼 연결이 됩니다. 커트가 다 됐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잡고 이제 층을 내는 커트가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레이어만 잘 내줘도 지금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컬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머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는 그냥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요. 조금 더 있다가 펌을 해도 될 것 같다. 뭐 염색이라든지 뭐 차라리 클리닝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하지 않게 산성 펌젤을 이용해서 컬감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잡고 층을 다 냈으면 질감 정리하면 되는데, 질감 정리는 사실 내가 줄이고 싶은 부분에 뭐 틴닝을 이용해도 되고 딥포인팅 커트를 이용해서 질감 정리를 해도 되는데, 하시는 선생님들에 맞게 취향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은 일단 모발이 조금 얇은 편이라 수술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머리가 너무 많이 날릴 것 같아요. 파마를 하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커트를 했을 때 이제 많이 뭉치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거든요. 이 중간 부분을 틴닝 처리를 좀 해가지고 질감을 좀 정리하고, 저는 주로 가위로만 질감 정리를 많이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틴닝으로도 쓰고 가위로도 쓰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감 정리하고 이제 파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커트를 할 때 내가 이대로 잘랐으면 똑같이 나머지 섹션도 똑같은 거리로 계속 움직이면서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방향을 틀어서 뭔가를 자르게 되면 커트선 자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거리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고, 내가 자세를 옮길 때마다 그 거리가
나랑 일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잘라주시면 커트가 조금 더 정확하고 고객님들이 집에 가서도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트는 베이직이기 때문에 베이직대로만 자릅니다. 근데 베이직대로만 자르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짧은 머리, 쇼컷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더 베이직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스타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감 정리할 때는 이제 틴닝을 오늘 이용한다 했잖아요. 틴닝은 항상 웬만하면 모발에 이제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게 틴닝을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틴닝도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레이어 느낌으로 잡아서 커트를 해주면 보편적으로 뻗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 틴닝의 방향을 안으로 넣으면 이제 이너 틴닝이라 하거든요. 그럼 머리가 단면이 이렇게 잘리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자르면 되게 좋습니다. 커트가 다 끝이 났고요. 질감 정리까지 처리가 다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틴닝 처리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층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층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을 내니까 아까는 무거웠었잖아요, 머리가. 지금 커트만 해놔도 컬 자체가 가볍게 보이죠. 오늘 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약간 C컬 느낌의 레이어드 펌 느낌을 가져오셨어요. 그 느낌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웨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펌 시작할게요. 오늘 펌은 이제 저희 샵에서 만든 산성 펌젤을 이용할 거고요. 산성 펌젤 링크는 저희 유튜브 링크에 달아 드릴 거고, 항상 제가 쓰는 게 뭐냐면 에이르보에서 나오는 케라틴 플렉스라는 제품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펌제나 이제 염색약에 섞어서 손상도를 많이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10% 정도 섞으면 됩니다. 펌젤을 이렇게 타시면은 편하게 짜주시면 돼요. 10%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펌 할 때 2번 정도 펌핑해서 쓰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할 때도 손상도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0%. 요즘 플렉스 제품 되게 많잖아요. 에이르보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느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화는 두피에서 5cm 정도 떼고 바로 원터치로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플렉스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손상도 자체가 많이 줄더라고요. 이쪽 전체를 펌을 할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곱슬을 가볍게 잡고 이쪽 부분만 웨이브를 좀 줄 거라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편하게 바르겠습니다. 장갑 안 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 자체가 좀 순한 편이라서 장갑 안 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장갑을 그래도 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펌제 다 바르고요. 이제 열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는 이제 뭐 사람마다 따라 다른데 이제 5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저는 넣습니다. 산성 펌제 특성상 케라틴 성분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렉스까지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탄력 있는 컬을 원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화를 완벽하게 본 다음에 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자연 방치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좀 볼 생각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로드를 말아서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겠죠. 로드를 말아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당겨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모발 자체를 만져보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헹구면 되는데, 평소에 연화를 이제 보실 때는 로드를 말아서 내가 원하는 리치가
나오면 이제 연화가 잘 나왔다 라고 판단하시고 헹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화 보는 법도 사실은 그로잉 살롱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 헹구고 나온 상태인데요. 연화가 아주 잘 됐고요. 세팅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세팅 로드는 이제 25호 22호로 들어갈 겁니다. 모발 길이에 좀 맞게 들어가고요. 맨 밑단은 이제 22호로 2바퀴 들어갈 거고, 윗단부터는 25호로 2바퀴 정도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컬이 나왔을 때 이제 웨이브감이 살짝 있으면서 털어서만 말려도 C컬 형태로 웨이브가 잘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방법은 똑같이 와인딩 하듯이 말면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세팅을 다 말았는데요. 여기 밑에는 이제 22, 25, 그리고 백은 22, 25, 25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 처리를 아까 이제 6분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많이 넣는 편은 아니고 펌어가 잘 나오는 머리 같은 경우는 세팅 펌 기준으로 제일 낮은 온도로 열 처리를 사실 5분만 해도 컬이 잘 나옵니다. 5분 정도 하고 자연 방식 10분 있다가 수분이 다 말랐을 때 이제 머리를 중화를 해주면 컬이 잘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뭐 10분, 뭐 15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열을 이렇게 넣고 열 처리가 끝나면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직포를 다 벗겨줘야 됩니다. 이제 부직포를 열 처리가 끝나고 그대로 놔두면 뜸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지을 때 뜸을 주는 것처럼 부직포를 빼서 지금 연기들이 배출이 되어야 머리카락 자체가 부스스하지 않고 윤기감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제 열 처리는 오늘 세팅펌 제일 낮은 온도 120도를 6분 넣었고요. 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부직포를 바로 벗겨서 자연 방치 10분 본 다음에 자국 피고 중화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 부분은 짧은 부분이잖아요.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로드로 말았고요. 이제 나머지 이 나온 부분은 이제 매직기로 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직기 작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온도 자체를 너무 낮게 하면 컬이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180도 정도로 해서 컬을 잡아 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 식으면 이제 풀고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현 방치 10분 봤고요. 이제 머리 로또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어보면 컬이 잘 나왔을 거예요. 열 처리를 5분에서 6분만 해도 충분히 컬이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곱슬기가 좀 있거나 이제 컬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5분 정도 놓고요. 이제 만약에 완전 직모나 컬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열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처리 5분 놓고 이제 이렇게 10분 보잖아요. 직모 같은 경우나 컬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열 처리 5분 놓고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5분 한 번 더 놓고 이제 5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로또아웃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만의 레시피를 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국만 피고 중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크게 자국이 나지 않아서 바로 중화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자국까지 피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컬감이 이제 아주 충분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쪽을 떼고 지금 연화를 했어요. 왜 제가 오늘 뿌리 펌을 안 들어가냐면 나중에 여기 고객님을 통해서 제가 뿌리 아이롱 펌 하는 법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중에 또 오실 겁니다. 사실 뭐 에드 펌도 있고 뭐 다른 이제 펌들도 있잖아요. 뿌리를 살리는 펌이 있는데 뿌리 아이롱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다음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국을 먼저 잡고 나서 이제 바로 중화하고 이제 머리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국 다 폈고요. 이제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화는 물 중화로 할 거고요. 이제 물 중화, 뭐 크림 중화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으로 했을 때 컬이 늘어진다. 물로 했을 때 좀 가벼워서 중화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 중화가 사실 크림보다는 가볍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펌을 했을 때는 이제 물 중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화하고 나서 이제 머리 헹굴게요. 중화 타임은 하고 나서 이제 7분에서 한 8분 정도 있다가 머리 헹구도록 할게요. 이제 머리 7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머리를 헹굴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트리트먼트를 할 때 항상 이제 pH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에이르보에서 나오는 03 케미컬 스탑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제 머리를 헹굴 때 우리가 흔히 트리트먼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라놓고 이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머리를 헹궈주면 굉장히 머리가 부드럽고 윤기가 많이 납니다. 컬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산 펌을 했지만 이제 알칼리 펌을 했을 때 모발 자체가 알칼리아가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늘어지거든요, 머리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pH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머리카락 자체가 되게 단단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컬 자체가 되게 굵게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펌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커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pH 밸런스를 맞춰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 헹구도록 할게요. 이제 컬감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탄력적으로 잘 나왔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뭐냐면 원래는 이제 고객님이 C컬 느낌을 원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C컬보다 조금 컬을 강하게 넣습니다. 지금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돌려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고객님들 집에 가서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컬을 살짝만 더 고객님이 집에서 털어서 말렸을 때 자연스러운 C컬 느낌으로 웨이브가 나올 수 있어요. 고객님께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고객님 평소에 그냥 털어서 말린 다음에 에센스만 발라주시면 끝이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만약에 약속이 있거나 뭔가 어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돌려서만 말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털어서 말리는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돌려서 말리는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예쁘게 말릴 수 있는 법은 반으로 나눈 다음에 앞으로 먼저 돌려줬다가 수분감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지게 되면 뒤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컬감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제 안에서 서로 얽히기 때문에 볼륨감이나 이런 형태들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객님이 이제 미용실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돌려서 말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돌렸다가 수분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제 뒤로 돌려서 말리겠습니다. 머리 이제 말리기 전에 항상 이제 에센스 꼭 발라주시고 에이르보 10번 에센스예요. 에이르보에서 나온 헤어 오일인데 되게 가벼워서 펌을 하거나 가벼운 머리, 뭐 이렇게 얇은 머리 이런 머리들이 되게 적합하기 때문에 발라주신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오늘은 긴 머리 레이어드 컷과 매직 세팅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커트를 할 때 전체적인 형태를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층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서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펌을 할 때는 3분의 1 정도의 층을 내주는 것이 안전하고 컬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직 세팅을 할 때 꼭 많은 열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시간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딱딱딱 넣고 이제 컬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내가 열 처리를 정확하게 했을 때 컬 자체가 잘 나오고 손상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품,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재적소에 맞는 제품을 써줘야 고객님의 머릿결이 상하지가 않고 오랫도록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루밍 살롱, 그루밍 대학에서 다양한 컨텐츠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루밍 살롱 대표 송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